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하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린다. 정성을 다해 빌고 있는 마음이 부족해서 잡소리가 들리는가? 더욱 마음을 다잡고 집중을 하려는데 노랫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성화가 인다. 손을 내려놓고 문 쪽을 보고 생각해 보니 그것은 장서방이 가지고 있는 라디오 소리다. 종종 듣긴 했지만 오늘처럼 귀찮고 성가시게 들린 적은 없었다. 슬며시 화까지 치민다. 옆방이 소양이 자신의 아이를 소중히 건사하며 지내는 방인데 저렇게 한밤중까지 소리를 내면 어찌 편히 잠을 자겠나 하는 생각에 미치자 벌컥 문을 열고 장서방을 부른다. 장서방! 방 안에서 눈은 감았지만 어지럽게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송아지 불평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청하지 못하던 장서방이다. 분명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벌떡 일어나 다시 귀를 기울이는데 다시 부르는 소리가 안채에서 들린다. 한밤중에 자신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장서방은 다짜고짜 방문을 열고 일어설 짬도 없이 기어서 우선 머리를 내밀어 대답부터 한다. 예! 하고는 일어서 신을 돌려 신고 마루로 향한다. 이미 걷는 방도 깜깜한 걸로 봐서 태습도 잠이 든 모양이고 소양의 방도 불빛이 없는 한밤중이라 조용히 대청 끝에 섰다. 아, 집안 시끄럽게 밤중에 무슨 라디오를 듣는가? 어둠 속에서도 짱짱한 목소리만큼 눈빛 역시 쏘아댄다.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님을 안 장서방은 한편으로 안심한 다음 조용히 답한다. 예, 제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안방도 걷는 방도 중요하지만 아래채 소양이 방에 알아서 넉넉하게 불을 넣도록 하게 하고 큰아줌매는 문을 닫는다. 물론 장서방도 요즘은 특히 소양의 방에 대해서 마음을 바짝 두고 있다. 한 아궁이에 자신의 방과 소양의 방의 고래가 두 개인 탓에 소양의 방바닥을 손으로 대볼 것도 없이 자신의 방이 절절 끓도록 떼면 소양의 방도 역시 같으리라 믿으며 불을 지핀다. 그런데 큰아줌매가 다시 당부하는 것은 그저 당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방이 추워서가 아닌 줄 안다. 마당 한가운데서 크게 기지개를 편 장서방은 갑자기 몰려드는 한기에 어깨를 감싸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소양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잠깐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본다. 신음소리 같은 것이 분명하다. 몰래 듣는 듯하여 죄짓는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은근히 마음이 쓰인다. 그런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또 들리더니 신음소리가 흘러나온다.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는 장서방은 조용히 부른다. 소양아, 무슨 일 있나? 하지만 다시 조용하다. 자신이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으로 방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아저씨의 하고 부르는 소양의 목소리가 들린다. 필경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도로 봉당의 신을 신고 방문 앞에서 나지기 그래 뭐냐 하고 말하면서 안방 쪽을 보니 그 소리를 언제 들었는지 벌써 큰아줌매가 방문을 열어둔 채 내다보고 있다. 작은 아줌매 좀 불러주이소예 하고 다시 아무 말도 없다. 큰아줌매가 아닌 작은 아줌매를 불러달라는 말은 뱃속의 아이가 태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장서방의 마음도 당황스럽지만 자정에 걸맞게 조용히 움직인다. 알았다 하고는 안방을 한번 보며 어둠 속이지만 큰아줌매와 눈길을 주고받은 후 대문을 나서서 별채로 가 세상 모르게 자고 있던 광수애미를 불러왔다. 소양의 방 안에는 이미 큰아줌매가 무언가 주섬주섬 치우고 있고 심지어 태섭의 방에도 불이 댕겨져 있었다. 형님, 안 올락합니까? 하며 아직 선잠에서 덜 깬 광수애미가 손은 소양의 손을 붙들고 질문은 큰아줌매한테 한다. 그걸 지금 나한테 묻나 자네는? 하고 큰아줌매는 광수애미를 쳐다본다. 한참 잠에 취해 있던 소양은 무언가 축축한 걸 느끼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잠자리에 찌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것인가 하고 난감한 마음으로 몸을 뒤집어 앉아서 자리를 만져보니 이건 한강같이 젖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속에서 무언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것도 느꼈다. 순간 손에 끈적이는 느낌이 들자 핏물인가 하는 당혹감에 더듬거리며 수습해보려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생각이 꽉 막혀버린 소양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신음이 흘러나왔고 그것을 장서방이 들었던 것이다. 우선은 작은 아지매라도 불러서 수습을 해야겠기에 그리 청한 것인데 난데없이 큰 아지매부터 들어오고 방 안에 켜진 불빛 아래서 자신이 지려놓은 것들이 다 보이는 것에 소양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도 않는다. 소양아, 좀 보제이 하더니 광수애미는 느닷없이 이불을 들추고 소양의 아랫도리를 벗겨댄다. 기겁을 한 소양은 몸을 한껏 움츠려 반항을 하지만 우악스런 광수애미는 이미 볼 것은 다 봤다는 듯 이불을 도로 덮어주며 오줌을 지린 게 아니고 양수가 터지심더. 아가 이제 곧 나오겠네 하고 대수롭게 말하고는 길게 하품을 해댄다. 큰아지매는 그런 광수애미를 보고는 기가 막힌다. 지금 자신은 가슴이 쿵쾅거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저렇게 하품까지 해대며 별일 아닌 것처럼 하는 동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산파를 불러야 되지 않나? 유모도 연락을 취하고. 광수애미의 소매를 붙들고 흔들어대며 동의를 구하지만 광수애미는 느긋하게 소양의 손을 어루만지며 큰아지매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소양에게 이른다. 괜찮다. 별일도 아니고 다 지나가는 일이다. 마치 큰아지매에게도 하는 말인 것 같다. 하지만 소양은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왠지 눈앞에 있는 삼천포의 식구들이 지나간다. 쪽물이 튼 엄마, 자신을 따르지만 지지 않던 숙향, 언니들 흉내내기 바쁜 노마, 그리고 집안의 기둥이라고 엄마가 늘 말하는 종락이와 콧질질이 향수기까지. 그러면서도 계속 흘러내리는 뭔가가 자신의 몸을 적시고 있는 것을 느끼고는 좀 전에 작은 아줌매의 다 지나가는 일이다 라는 말을 되새기며 안도하려 애쓴다. 기어이 자신의 물음에는 아무 대답을 주지 않는 광수애매에게 큰아지매는 다시 묻는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하고 퍼질러 앉아 하품만 해대는 광수애미를 재촉하듯 큰아지매가 붙들고 늘어진다. 하기는 뭘 합니까? 양수가 터지스이 이제 뭐 기다리면 됩니다. 아가 나올 때가 되면 다 나옵니다. 지가 알아서 하고 삼신할매가 내놔야 나오는 기지 뭐 우리가 뭘 합니까? 하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큰아지매를 보고 말한다. 최근 광수애미가 종가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지낸 것이 꽤 되었다. 창호 어마이하고 싸움질을 한 후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태습은 태광이를, 큰아지매는 광수애미를 닥달을 하는 바람에 소양이 때문에 조석으로 들락거리기는 해도 길을 펴지 못했던 참이다. 오늘같이 자신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일 앞에서 모처럼 길을 펴본다. 고추단 놈이 나올지 쓸데없는 조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가 몸성이 나야 되는데 하며 계속 소양의 손등을 어루만진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큰아지매는 왠지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라는 자신감에 차있다. 그래서 쓸데없는 조개라는 말 자체도 듣기가 싫어서 광수애미에게 한마디 당부한다. 자네, 정성이 다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법일세. 여식이라고는 아예 입에도 담지 말게나. 그 말에 가당치도 않다는 표정을 짓는 광수애미는 가재미 같은 눈길로 큰아지매를 쳐다보며 어이구 알았습니다. 그나저나 방은 아직 따숩지만은 그래도 혹 모르이 하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큰 소리로 장씨 어디 있는겨? 하고 부르자 문지방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담배를 피던 장서방이 얼른 담배를 비벼대며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까이 오자 혹시 모리 국물 좀 더 지피고 가마솥에 물도 넉넉하게 끼리소. 행님 지는 집에 가서 잘랍니다. 행님도 고마 들어가 있어 하고 일어서며 기지개를 켜는 광수애미를 붙들고 큰아지매는 매달린다.
가다니 어디를 가? 아, 자네가 있어야지. 지금 소양이 저 아가 경황 없이 나오는 말을 아무렇게나 내놓으며 그저 광수애미를 붙들 생각밖에 없다. 아이를 낳아보지도 못했고 또 낳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아지매로서는 믿을 구석은 오직 광수애미뿐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듬직한 아들을 둘씩이나 내질러 놓은 광수애미는 유세하는 느긋한 자세다. 소양아, 니 지금 배 안 아프제? 소양은 아무 말도 없이 이불 속에서 느껴본다. 하나도 안 아프다. 그 보이소? 아직 멀으십니다. 처다가 대설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들어가 있어고마. 하고 또 큰아지매를 보고 말하자 큰아지매는 광수애미의 소매를 붙들고 그러면 자네 여어서 자게.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들어가겠네. 한다. 사실 광수애미도 그런 큰아지매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양수까지 터진 소양을 두고 자기 집에서 잘 의향은 없었지만 당황하는 큰아지매를 이 기회에 한껏 우려먹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알았습니다. 뭐 그까지 이제 기별이 있을 때꺼정 잠이나 주무시이소. 하고 소양의 옆에 돌아앉아서 흘러내린 머리를 쓸어 올리자 큰아지매도 더 이상 자신이 할 일이 없음을 알고 슬며시 일어서 나간다. 장서방은 아궁이 앞에 앉아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서야 전기로 가서 물을 퍼서 가마솥을 채운다. 그리고 다시 그 앞에 앉아 불길을 쬐며 서울에 있는 홍이를 떠올린다. 소양과 같은 또래다. 홍이는 불행한 자신의 과거를 딛고 일어서고자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소양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돕고자 몸을 팔아서 이곳에서 시바지를 하고 있다. 참으로 엇갈린 운명이지만 어쩌면 같은 종류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지나갔다고 하지만 순간을 비켜가지 못한 자신의 우라 때문에 홍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에 죄스러움이 몰려온다. 그래서 그런가 소양을 알고 난 후부터 마치 홍이를 대하듯 자신의 마음은 늘 대가 없이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싶었다. 안방으로 돌아온 큰아지매는 윗목에 밀어놓았던 정한수 소반을 다시 끌어당겨 그 앞에서 합장하고 한참을 빌었다. 얼마나 빌었는지 몸도 마음도 나른해지는 통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소양은 이불 속에 얼굴을 감추고 아직도 부끄럽게 자신의 몸을 뒤척거리며 혹시나 배가 아픈가 하고 재보고 있지만 아직은 아무런 기별도 없다. 단지 언제 잠이 들었는지 코까지 골아대며 씩씩거리는 작은 아지매의 험한 잠버릇 때문에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그저 눈만 멀뚱거리고 있다. 첫 딸기 울어대고 곧이어 온 동네 닭들이 다 울어댄다. 그래도 왠지 집안이 조용하다고 느껴진다. 평소 같으면 제일 먼저 장서방 소리가 들릴 텐데 오늘 아침에는 기척도 없다. 아마 장씨 아저씨도 어젯밤 늦게 잠이 든 모양이다. 소양은 잠을 못 들이고 또 작은 아지매의 잠버릇 때문에 날밤을 샜다. 비록 첫 닭이 운 지가 한참이나 됐지만 아직 문창살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큰아지매의 목소리가 들린다. 동서! 동서! 문 박히지만 바로 앞이라는 것을 알 만큼 또렷한 목소리다. 그래도 인사불성 잠에 취한 작은 아지매를 소양은 흔든다. 아지매, 큰아지매가 부릅니다. 일어나 보이소 예. 하고 흔들어 보지만 새벽나절에 한바탕 구슬하는 통에 아침에야 깊은 잠에 빠진 광수애미는 몸만 흔들릴 뿐 여전히 잔다. 기어이 문이 열리고 큰아지매가 치마를 걷으며 들어선다. 어떠냐? 하고 이불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소양에게 묻는다. 괜찮아 예. 하고 소양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큰아지매는 광수애미를 흔들어 대지만 아무 기척이 없자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한 대 갈긴다. 아 뭡니까? 하고 벌떡 몸을 일으킨 광수애미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정신을 차린다. 아 무슨 잠을 그리도 깊게 자나? 옆에 산모가 있어도 아무 걱정도 없나 자네는? 하자 광수애미는 비로소 정신이 나는 듯 곧장 소양에게로 고개를 돌려 웃떴노?
하고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 소영에게 묻는다. 아직 아무 기별이 없는 모양일세. 괜찮다고 하는 걸 보니 하고 큰아지매가 대답을 대신한다. 아이고 근데 와캅니까? 잠이나 더 잘랍니다. 하고 또 벌렁 누워버리는 광수애미의 팔을 흔들며 큰아지매는 미역 내놓았으니 아침에 좀 끓이도록 하고 아이 좀 일어나 그만 하고 역정을 낸다. 행님 아가 나오고 나면 지가 다 알아서 할 깁니다. 와 이래 계속 재촉합니까? 뭐 극한답고 안 나올 아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뒤로 휙 돌아 누워버린다.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다고 서름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큰아지매는 사지에 맥이 쪽 빠져버린다. 소양은 잔뜩 부른 배를 하늘로 놓은 채 큰아지매를 보며 미안한 마음에 일어나 보기라도 하려고 했지만 기운이 없어 도로 머리를 방바닥에 떨구고 마는데 옆에 있는 작은아지매는 어느새 코를 드르렁거린다. 눈매가 다시 날카로워진 큰아지매는 훤하게 밝은 봉창을 한번 힐끗 보더니 또 손바닥으로 광수애미의 허벅지를 후려 갈긴다. 동서! 벼락 같은 소리가 깨웠는지 큰아지매의 손바닥 매운맛 때문인지 광수애미는 화들짝 일어나지만 잠에 취해 정신이 없이 그저 고개만 휘휘 돌리며 무슨 영문인가 정황을 알아차리려는 얼굴이 영락없이 아직은 정신 나간 사람 모습이다. 아 지금 자네는 잠이 오나? 매서운 눈으로 광수애미를 노려보지만 광수애미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그저 머리만 쓸어 올리며 아직도 얼얼한 허벅지만 어루만지다가 비로소 잠이 깨면서 전후 사실을 기억하는 눈치다. 아이고 걔도 뭐 사람을 와 그리 때립니까? 하면서 비로소 소양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니는 개 안나? 배 안 아프나? 하며 따발총같이 물어대는 통에 소양은 대답할 겨를도 없다. 눈만 두꺼비같이 크게 뜨고 광수애미와 큰아지매를 번갈아 보며 편치 않은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원하고 있다. 모든 게 불편하다. 고쟁이도 벌컥벌컥 벗겨내리는 작은아지매도 불편하고 남산만한 배를 내놓고 있는 자신 앞에서 눈을 내리깔고 쳐다보는 큰아지매도 방에서 나가주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자네 여기는 나한테 남겨두고 빨리 아침부터 챙기게나. 이러다가 덜컥 일이라도 터지면 집 식구들 꼼짝없이 끼니 건너뛰게 생겼네. 빨리. 아 형님도 참 덜컥 일이 생기면 다행이지 뭐가 그리 큰일입니까? 하며 또 핀잔을 시작한다. 큰아지매에게는 실제로 자기 집에서 자기가 공들여 만들어내는 아이가 세상에 나온다는 일을 아직도 그저 무슨 사건으로만 여기고 있다.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광수애미는 태연하게 머리를 고치고 옷을 매만진 후 심지어 소양에게 당부까지 한다. 니 배 안 아프나? 혹시라도 배가 아프면 아니다. 내가 여 있을 낀데 뭐가 걱정이노? 니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삼신할매한테 정성이나 드리고 있거래. 카고 행님요. 지는 도랑골에 기별 넣고 계심도. 하고 일어서자 큰아지매가 정색을 하며 빨리 아침이나 해. 산파는 장서방 들어 불러오라 하면 되지. 하고는 큰 소리로 장서방을 부른다. 동네에서 한 산모퉁이를 돌면 같은 마을이지만 도랑골이라 하는 떨어진 부락이 있고 거기에 산파가 있다. 이미 달포전에 말을 전해놓은지라 부르기만 하면 오도록 광수애미가 만들어 놓았다. 문을 열고 봉당에 있는 신을 신을 때 부르는 소리를 들은 장서방이 뒷단에서 장작을 한아름 안고 나오며 광수애미와 눈이 마주치자 큰아지매 대신 광수애미가 시킨다. 장서방, 아저씨, 저 도랑골 가서 산파 좀 불러오이소. 장서방을 부르는 광수애미는 아직도 호칭에 대해서 편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보아온 장서방의 면모들이 다른 머슴하고는 달라도 한참이나 다르기 때문에 덜렁거리고 허세 심한 광수애미조차 머슴인 장서방을 어렵게 생각한다. 아 지금 몇 시인데 밥 안 먹나? 하며 큰 소리로 소설대문을 들어선 태광이 마누라가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 말을 멈추고 그 뒤로 재수 광수가 줄줄 따라 들어온다.
엄마야, 밥 안 주나? 학교 늦대. 광수의 말을 듣고서야 거의 중천에 있는 겨울해를 보고 늦어도 한참이나 늦은 걸 깨달은 광수의 미는 황급하다. 오이야, 좀만 있거라. 당신 아들 데리고 걷는 방에 들어가 있어. 내 금방 하고 전기로 뛰어간다.